네, 양명학 봅시다. 양명학은 명나라에 살던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문이에요. 원나라 이전에 원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과거 제도가 부활했어요. 시험의 제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주희의 성리학이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주희가 만든 문제집, 사서집주 5경을 채택해서 이거를 공부해야지 과거에 통과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리학은 출세를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학문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주희, 주자 똑같은 사람이었죠. 주자가 말한 성등리설과 경물치지를 비판하는 양명학을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창시하게 됩니다. 여기 양명학을 만들었고, 왕수인이라는 사람의 호는 양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학문 이름이 양명이 된 거기도 하고, 왕수인 대신에 왕양명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리 그 전에 성리학의 4가지 카테고리, 4가지 주제가 있었죠. 우주는 이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기론, 그리고 그런 우주 만물 중에서도 사람의 심성에 주목한 심성론, 그런 심성을 알았으니 수양해야 한다는 수양론, 자기 수양에 그치지 말고 세상을 경영하라는 경세론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양명학은 특히 이기론을 비판을 해요. 성리학에서는 성증리였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곧 하늘의 이치이다 라는 성증리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도 이치가 있고 이치가 있고 사물에도 이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천리, 하늘의 이치는 인간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고 사과에게도 있고 연필에게도 있고 모든 만물에 쏙쏙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명은 다르게 생각해요. 이치라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만 존재한다. 사람 마음밖에 이치는 없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인간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곧 이치이다 라는 심증리설을 이야기해요. 비교가 되죠. 성리학에서는 성증리설이었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마음에는 성도 있고 정도 있었어요. 마음이 성정을 통괄한다. 심통성정. 마음은 성정의 주인이다. 성정지주.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런데 이거랑 비교해서 왕수인은 마음에는 이치밖에 없다. 마음이 곧 이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심증리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좀 더 봅시다. 일단 왕수인은 육구현이라는 사람의 심학, 마음을 중시하는 학문을 계승을 해요. 그래서 우주 자연의 모든 이치는 인간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마음밖에 이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모두 내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 마음밖에 이치 없고 마음밖에 사물 없다. 즉 심, 외, 무, 리, 심의 무, 물이라는 입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이치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우리 안에 있겠죠. 그 역시도 우리 안에 있다. 모든 이치, 법칙, 기준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은 이치라고 했는데요. 심증리라고 했는데요. 이런 마음의 본체는 무엇일까요? 여기 밑에 써있듯이 양지라는 것입니다. 본체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즉 마음은 양지랑 똑같고 양지는 이치랑 똑같다. 이렇게 셋이 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지가 무엇일까? 양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앞에서 맹자가 양지설을 이야기했던 걸 알 수 있었어요. 양지는 선천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타고나는 거, 기를 필요 없어요.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냐면 시비와 선악을 탐구하고, 탐구는 공부한다는 뜻이죠. 공부해서 할까요? 즉각적으로 할까요? 즉각적으로 압니다.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도 포함해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양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이치이고 이치가 곧 양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양할 필요 없을까요? 이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수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 들어갈 글자는 치양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지를 치닫게 한다, 지극하게 실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속의 양지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치양지라고 하고, 이런 치양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치양지는 방성적 성찰을 통해 가능하다. 반성적으로 내 마음속에 양지가 있었지, 이거를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져서 아까 주의 공부할 때 알 수 있었던 경물치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물치지는 마음속에 있는 양지를 바로 잡아서 사물의 양지를 실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물치지 주희는 이때 물을 사물이라고 봤죠. 사물에 나아가서 알을 지극히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왕수인은 사물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왜냐면 사물에, 마음 밖에 있는 사물에 이치가 없잖아요. 마음 밖에 사물이 있지도 않고, 아까 여기 봤죠. 심의 물이 심의 무물, 마음 밖에 이치 없고 마음 밖에 사물 없다. 그래서 사물로 나아갈 필요 없이 물, 양지, 이 물을 양지라고 보는 거예요. 사물이 아니라 마음속의 양지를, 격을 바로잡다라고 해석을 해요. 양지를 바로잡아서 양지를 지극히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뒤에서도 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 치양지랑 경물치지는 다른 개념일까요? 같은 개념일까요?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중심 주제가 뭐냐면 양지예요. 마음속에 양지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 양지를 바로잡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양지, 경물치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도덕성, 내 마음속에 있는 양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공부해야 될까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와 행의 관계는 지행합일이에요. 합쳐져서 하나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지는 이미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고, 행위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다름이 없어요. 즉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서로 시작과 완성이라는 같은 연장선 안에 있을 뿐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와 행은 원래 하나이다. 그럼 양지는 어떤 알미일까요? 실천적인 알미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죠. 맹자의 양지설이 토대가 되긴 했는데, 맹자는 양지도 말했고 양능도 말했어요. 양지는 배우지 않고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능력, 양능은 배우지 않고도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런데 왕수인이 보는 양지는 실천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자가 말한 양능이라는 개념이 왕수인이 말한 양지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양지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경물치지라는 수양 방법에 대해서 성리학과 양명학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볼게요. 근데 그 전에 이 경물치지가 뭐길래 왜 이 두 명이, 성리학자인 쥐희와 양명학자인 왕수인이 여기에 그토록 집중했을까를 설명을 해보면, 옛날에 이제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맹자가 이제 쓴 책인데, 여기에서는 수양하는 방법 크게 8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요. 수양하는 방법을. 그 중에 첫 번째가 경물치지예요. 그리고 성의, 정심,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수신, 제각, 치국, 평천화. 여러분 뒤에 이거는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자기 자신을 수양해서 제자리에 놓는다. 집안을 제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면 천하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시작점이 경물치지라는 거예요. 그럼 수양의 시작인 경물치지 되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물치지에 대해서 성리학과 양명학 모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리학자인 주인은 어떻게 경물치지를 해석했을까 보도록 할게요. 글자부터 보면 한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물을 격한다. 사물을 지극히 탐구한다. 그래서 알매 치닫는다. 이르게 된다. 그래야 한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왕수인은 경물치지를 어떻게 해석했냐. 물을 사물이라고 보지 않고 마음속의 일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심의 무물,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게 있어요.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바로 잡는다. 발을정으로 해석을 한 거죠. 바로 잡아서 지는 그냥 알미 아니라 양지를 실현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글들 다시 봅시다. 주인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세상 만물은 모두 그 이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모든 사물들, 나무, 풀, 세상 만물은 그 안에 이치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씩 공부해 나가야지 세상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가 있다. 사물을 탐구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밝혀내라, 알매 이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양명은 마음을 바로잡고 일을 바로잡는 것, 여기서의 일은 마음속의 일이에요. 바로잡는 것이 경물이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나타난 양심과 지혜, 즉 양지를 밝게 함으로써 세상 만물을 알게 되는 게 치지이다. 마음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밖에 사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 밖에 있는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양명의 그린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주희는 직접 사물에 나아갈까요? 내 마음에 나아갈까요? 사물에 나아가서 각각의 이치를 구해야 돼요. 즉 이론 중심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외적 실체가 되겠죠. 반면에 양명은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양지가 사물에 이르면 그때서야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보다 실천 중심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양지를 사물에 잘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론 공부, 다른 사물의 이치를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의 물은 외적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지문들도 또 다시 봅시다.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의 이가 있으니, 이것만 보고도 하나의 사물에는 이치가 들어있구나, 만물에는 각각의 이치가 있구나 라는 걸 말한 주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다음, 사물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근거하여 알을 얻을 수 있는가? 공허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뿐 모두 사물에 나아가서 공부라는 말은 공부랑 똑같아요.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물에 나아가서 접촉해서 알을 추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주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로 와서 내가 말하는 견물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가 각각 사물에 이르는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인 양지를 부모님한테 실현하면 효도라는 이치가 생기는 거고, 친구에게 실현하면 우정이라는 이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치지는 양지가 각각의 사물에 극진히 이르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는 천리를 말하는 것이니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가 각각의 사물에 이르게 되면 각각의 사물이 그 이치를 얻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 실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 글은 왕수인의 글이구나, 양명학자의 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자랑 양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통점을 볼게요. 공통점만 볼게요. 마음은 또 차이점도 되겠네요. 일단 양지, 둘 다 양지가 있다고 인정했을까요? 왕명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주희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주희도 이제 성리학자이고 성리학은 신유학이었죠. 유학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 시대의 유학자들, 특히 공자랑 맹자의 입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게 신유학, 성리학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맹자가 말한 이제 양지설을 둘 다 인정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자도 양지 있다고 보았고 양명도 양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희는 양지가 온전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물에 나아가서 이론과 지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양명은 이미 온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냥 극진히 실현, 발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을 보면 사람에게는 원래 양지가 있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만족한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은 공부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말고 더 공부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왕수인은 배우고 묻고 사색하고 변별하고 돈독히 행하는 공부는 내 마음의 양지를 확충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양지 위에 어찌 다시 터럭만큼이라도 보탤 것이 있겠는가. 양지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 왕수인이구나, 양명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나 볼게요. 일단 주희는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심통성정, 마음은 성정을 통괄한다. 그래서 성과 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성에 대해서 조금 더 따로 봅시다. 성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리학에서 성은 뭐였죠? 성즉 리였죠. 이치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 또는
이라고 써주시고요. 이 이치는 하늘의 이치랑 똑같아요. 하늘의 이치는 순선한 사덕이에요. 사덕은 네 가지로 풀었으면 인의 예지예요. 그래서 성은 리, 즉 천리, 하늘이 주신 리이고 이때 리는 사덕과 똑같고 사덕에는 인의 예지가 있다. 마음은 이렇게 성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성리학이었고요. 이번엔 왕명. 마음은 뭐였죠? 심즉 리였죠. 여기 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리는 우리 아까 세 가지 같다고 했죠. 양명에게 있어서 심즉 리이고 이때 마음의 본체는 양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지라고 써주고 이 앞에 있는 성은 뭐냐? 이건 요거 읽으면서 지금 볼게요.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성은 곧 이이다. 그러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성은 곧 리이다. 성즉 리니까 성즉 리. 성리학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를 잘 보세요.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마음의 본체는 이제 똑같다는 말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성은 곧 리이다. 성은 리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만 보고 성리학이구나 라고 하지 말고 결국에 마음이 리랑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렇게까진 말 안 할 텐데 더 나아가서 심증리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양명학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 더 볼게요. 인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은 진실로 얻으고자 하여 인을 발휘하는 것이고 의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은 진실로 의롭고자 하여 의를 극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인, 의 이런 건 따로 공부한다는 거, 궁구한다는 말,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을 극진히 발휘하는 것일 뿐이다. 따로 앞에 나아가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주희의 말을 보면 인의 예지는 성이요 측은수오 사양 12 사단은 정이며 인으로서 사랑하고 의로서 미워하며 예로서 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에는 인의 예지라는 성이 있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시라는 사단 그리고 칠정이라는 정이 있다. 요걸 다 통괄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성정의 주이다. 성정지 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거는 성리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공통점 볼게요. 위기지학. 위기지학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러한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되게 이기적인 학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수양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존천리 거인욕.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다른 건 뭘까요? 주의에게 천리는 사덕, 양명에게 천리는 양지입니다. 그리고 둘 다 성인이 되는 걸 추구했고 순선한 마음인 양지를 타고난다고 보았습니다.